인터뷰 촬영할 때요. 그 인터뷰 오시는 분들 책을 한 2, 30분 안에 한 권을 다 읽는 걸 그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표님 훑어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인터뷰할 때 그 내용을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인터뷰이들이 책을 왜 이렇게 잘 읽으셨냐, 뭐 감동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대표님이 그냥 2, 30분 안에 책을 다 보셨다는 게. 그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그 속독법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속독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속독법을 굳이 배울 필요 없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적용하시면 어떤 책이든 훨씬 더 빠르게 읽으면서 머릿속에다 핵심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가 뒤에서 아무 책이나 한 권 뽑아왔는데,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준비 운동 단계고요. 두 번째가 본 운동입니다. 먼저 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이렇게 누군가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담아놓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뽑은 책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인데, 자, 준비 운동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죠.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고 나서도 예열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책을 많이 안 읽고 책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책을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읽으려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책이 굉장히 어렵고 핵심 내용 파악도 어려우니까 읽는 속도도 안 나고, 그래서 중도에 책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속독법이 없이 책을 빨리 읽기 위해서는요, 준비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준비 운동을 제가 3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책을 먼저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고 싶다. 이 책의 표지부터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책을 기획하는 사람, 이 책도 상품이잖아요. 우리가 서가에 꽂혀있는, 뭐 서점에 꽂혀있는, 아니면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이 책을 잠재 고객이, 그러니까 독자가 와서 구매를 하려면 이 표지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지에 있는 정보들을 보면 일단 제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카피라이팅 또는 추천사,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펼쳐보기도 전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물론이고 디자인까지 정말 기획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은 책의 내용을 볼 때 뭐가 있냐면, 일단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구나 한번 생각을 딱 넣고요. 그 다음에 써 있는 내용이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법. 아, 이 책의 내용은 인간관계를 주제로 쓰였는데 친구를 얻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친구를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 그게 뭘까? 한번 궁금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가 컨디셔닝이 됩니다. 아, 이런 주제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겠구나라고 준비 운동을 하겠죠. 그 뒤에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바꾼 현대 성공학의 원전, 국내 최초 초판 번역본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겠죠.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선택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자리에다 이 내용을 쓰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보신다고 하면 책 날개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준비운동의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책을 바로 펴는 게 아니라 책 겉에 쓰여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목차를 봐야 되겠죠. 자, 목차를 보게 되면 목차라는 것도 이제 글쓴이가 글을 쓸 때는요, 목차 구성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합니다.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고, 책을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목차부터 잡는 거예요. 즉 뼈대를 잡는 거죠. 뼈대가 있어야 그 위에 살도 붙는 것처럼 이 목차라는 것이 책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목차를 꼭 봐야 되는데, 목차를 볼 때도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내용들을 쭉 한 문장으로 이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1부에는 제목이 이렇게 되고 2부 제목은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총 6부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차를 보는 겁니다. 소주제는 좀 나중에 보시고 일단 대제목 있잖아요. 큰 제목 위주로 1, 2, 3, 4, 5, 6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작가는, 이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려고 이런 책을 썼구나, 이러한 흐름으로 책의 내용이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목차를 보는데
여기서 이 책의 맛을 조금 보고 싶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책 내용에 이런 목차들을 쭉 훑다 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한번 펼쳐서 읽어봅니다. 이 흥미롭게 느껴진 부분을 펼쳐서 읽었는데 뭔가 재밌다. 더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이 책은 여러분한테 맞는 책일 가능성이 높고 또는 그 해당 페이지가 여러분한테 가장 큰 인사이트와 도움을 줄 수 있는 페이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운동의 두 번째는 목차를 본다인데 목차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마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으실 텐데요. 저는 여기 보면 프롤로그가 있어요. 모든 책에는 서문이 있죠. 그래서 서문을 읽고, 핵심은 이겁니다. 서문을 읽고 바로 에필로그, 마지막에 남겨져 있는 책을 마치면서 쓴 작가의 글을 동시에 이어서 읽는 거예요. 서문이라고 하는 건 이 작가가 소개하는 거겠죠.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책을 썼고 이 책에는 이러한 의도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마지막 마치는 글에는 나는 지금껏 이러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의 결정판들이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과 마지막에 있는 그 두 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같이 읽게 되면요. 전체 글을 한번 소개받은 느낌을 확실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바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된 상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준비운동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책을 펴서 읽으면 머리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운동할 때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방금 말씀드린 뭐였죠? 첫 번째는 책 표지에 있는 내용, 책 날개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어떤 책일까 생각해보고 그 단서를 가지고 목차를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아, 이런 흐름으로 책을 썼구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동시에 같이 읽어본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맥락을 한번 파악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가 이제 본 운동인데요. 본 운동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책을 쓰는 사람은요, 결국 잘 쓴 책일 경우에 하나의 핵심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가지고 엿가락처럼 쭉 늘려서 다양한 사료도 붙이고 생각도 붙이고 주장도 붙이고 한 것이 바로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죠. 사실 책이라는 건요, 어쩔 수 없이 일정 분량 이상을 써야 됩니다. 너무 책이 얇으면 판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미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 하나가 뭔지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비슷하게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거는 걸러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고 책을 읽는데 들이는 에너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게스트분들의 저서를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때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뭘까? 그거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씁니다. 어차피 작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에 쓴 내용 모두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대할 때 와, 이걸 내가 언제 다 읽냐가 아니라 내가 이 책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 저자가 나한테 딱 한마디만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면요, 훨씬 더 부담도 적고 이 책을 더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책 읽기 보는 운동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랍니다. 아니, 책을 이해하려고 읽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텐데 간단하게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다 알 수가 없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야기도 나눠보고 밥도 먹고 어디 놀러도 가보고 하면서 점점점 친해지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는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요, 어떤 정보를 몰라서 지식을 얻으려고 책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몰라서 이 책을 보려고 하는데 보자마자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머리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을 보면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이거 왜 그러지라는 고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슥슥슥 넘기세요. 저는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책을 읽는다라기보다는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제가 첫 번째 보는 동에서 지켜야 될
법칙 말씀드린 거 있죠. 핵심이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은 뭘까 정도만 염두에 두고 쭉쭉쭉 글을 읽어 내려가는 거죠.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책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도 사실 우리 눈은 다 봅니다. 그리고 이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나 어떤 생각이 결국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놓쳐도 돼요. 왜? 다시 읽으면 되니까. 지식에 굳이 집착하지 않고 계속 넘겨도 됩니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보면서 읽고 반복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시면 되고요. 마지막 보는 동의 세 번째, 밑줄 치지 않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 흘려보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막 읽고 다 이해하고 암기하려는 그런 집착만 벗어내도 여러분이 훨씬 더 책을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저는 밑줄을 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학습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또는 어떤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편하게 읽습니다. 대신 뭘 하냐면요, 책을 접습니다. 책을 접어둬요. 빌린 책이면 접으면 안 되겠죠. 저는 책을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산 책은 무조건 다 접혀 있는데, 이 접는 게 중요한 이유, 밑줄을 긋다 보면 이것도 긋고 싶고 저것도 긋고 싶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다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긋다가 좀 잘못 긋면 어떻게 돼요? 좀 기분도 찝찝하고 다시 긋고 싶고 막 그런 게 생기죠. 그런 밑줄 긋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내용에 집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끝에 모서리를 접어둡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책을 다시 볼 때 어떤 페이지는 접은 곳을 딱 봤을 때 아, 맞아, 그때 내가 여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 라고 떠오르는 반면에, 어떤 페이지는 이거 내가 왜 접었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두 번째 다시 읽었는데도 기억이 난다면 그 부분은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와닿았던 부분일 거고요. 다시 봤는데 왜 접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그 부분은 당시에만 중요했거나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외교관 시험 준비할 때는 여러 번 다른 색으로 밑줄을 치면서 공부하듯이 읽었어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빠르게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싶었기 때문에 접는 걸 바꿨고 훨씬 더 독서의 효율성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쓰면 안 된다, 밑줄을 긋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는 지금 이거는 책을 조금 더 쉽게 내가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적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럼 적어도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는 핵심은 뭐냐면 편하게 부담을 내려놓고 내가 기억 안 나도 된다, 기억이 안 나면 또 보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방법이 제가 책을 한 20-30분 만에 한 권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쓴 저자가 몇 번 읽었냐,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잘 아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이 속독법 없이 책 빨리 읽는 방법을 PDF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무료로 여러분께 배포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리해놓은 거 더 보고 싶으신 분은요, 아래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준비 운동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집착하지 마라, 또 보면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래다 내가 해보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가 좋았는지 그런 후기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영상 이외에도 좋은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